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잉 747 비행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잉 747은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에서 개발한 장거리용 대형 여객기입니다. 1969년 2월 9일 초도 비행에 성공하였고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세계 최초의 양산형 광동체 여객기입니다. 반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현역이며 2010년도까지 개량형이 출시된 잠수 기체이기도 합니다. 장거리용 대형 여객기의 베스트, 그리고 스테디셀러로 국제선 여객기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별명은 하늘의 여왕입니다. 서양에선 항공기, 배,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들을 여성형으로 지칭합니다. 비행기가 개발되어 하늘을 처음 나는 것을 처녀비행이라고 하기도 하며 공영 항공기들을 자매기라고 합니다. 또한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대어 쉬익함즈라 말합니다. 747은 크지만 귀여운 외모 덕분에 전보라는 별명이 있는데 보잉은 전보라는 별명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크다는 이미지가 747의 느린 비행기라는 선입견을 씌울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747은 등장 당시 여객기 중에는 상당히 빠른 비행기에 속했습니다. 지금도 7478은 마하 0.91, 시속 1113km라는 최고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여객기들 중에서는 대단히 빠른 편입니다. 세계 최초로 환태평양, 대서양 횡단, 세계 일주 노선을 운항하고 본격적인 제트기 시절을 열었던 항공산업의 전설이며 팬 아메리칸 항공의 설립자 후안 티트립이 주장한 모두의 항공기라는 이상을 훌륭히 현실에 옮긴 여객기로 평가받습니다. 오늘날 국제 여객 항공업을 대중화시킨 주인공이면서 아울러 세계 경제 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던 그야말로 역사적인 항공기입니다. 여객기로서 뿐만 아니라 화물기로서도 상당히 활약하였습니다. 비록 적재량의 한계는 있었으나 그래도 대형 광동체라는 점, 항공기가 가진 속도의 이점 등을 이용해 다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상업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A380 이전까지 가장 거대한 여객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으나 A380이 취역하면서 그동안 유지한 타이틀을 넘겨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전노장으로서 대형 여객기 클래스를 대표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대 운용사는 미국의 화물 항공사인 아틀라스 항공으로 총 46대를 보유 중입니다. 경쟁 여객기인 A380이 보잉에서 내놓은 777과의 경쟁에서 패배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는 흐름을 겪었다면 747은 딱히 특정한 항공기와의 경쟁 때문이 아니라 대형 사발기를 점점 주류에서 밀어내는 21세기 항공시장의 흐름으로 인해 서서히 수명을 다해가고 있지요. 여객기용 엔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쌍발 엔진 민간 여객기가 더 이상 추력과 안정성에서 사발기보다 뒤처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대형 크기의 쌍발기 여객기에서도 많은 승객을 적은 연료로 장거리까지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면서 사발기 여객기인 747은 항공기 역사의 주역 자리를 물려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잉 777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객형은 결국 단종되었고 수요가 꾸준히 있던 화물기도 2022년에 단종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12월 6일에 1574번째로 생산된 보잉 747-N863GT가 롤아웃되면서 하늘의 여왕은 1969년 초도 비행으로부터 기나긴 세월 끝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747의 마지막을 장식한 기종은 7478입니다. 미국 보잉에서 기존의 보잉 747-400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보잉 747의 최종 개량형이지요. 7478은 747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기종이며 여객형인 747-8i와 화물형인 747-8F로 나뉩니다. 전작 대비 달라진 점이 가장 많은 747로 기존의 747이 사용하던 70.7m 동체를 버리고 신소재를 적용한 장축형 동체와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다한 기종입니다. 특히 보잉 747을 세상에 내놓고 보잉 747-100 때부터 747 전 시리즈의 설계팀장을 담당했던 조셉 F. 조 서터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잉 747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형 광동체 여객기의 대명사 에어버스의 A380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 최대의 여객기의 타이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혹 세계 최대의 여객기라는 명제를 착각해서 세계 최대의 비행기 또는 세계 최대의 제트기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소련 우크라이나 안토노프사의 AN-225가 세계 최대의 비행기이자 수송기, 제트기였습니다.
최초의 2층 구조. 제트 여객기 최초로 2층 구조를 기본 사양으로 출시하여 머리에 뒤통수가 있어 보입니다. 2층은 대개 조종실과 특실로 사용되었습니다. 넉넉한 덩치 덕에 이코노미석 위주로 빡빡하게 채워 넣었을 경우 5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민수시장에서는 100톤이 넘는 거대한 적재량으로서 화물기의 제왕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잎과 같은 기수부 도어. 747이 2층 구조인 이유는 747의 설계가 원래 대형 화물의 원활한 선적을 위한 군용 수송기였던 만큼 C5처럼 기술을 통째로 문짝으로 쓰기 위해서 조종실을 2층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뒤통수가 생긴 덕에 화물기 버전에선 기수부를 도어 형태로도 여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수부 도어는 군용 수송기들처럼 입을 벌리듯 열리며, 이런 입 벌리듯 열리는 도어는 대용량의 화물을 적재할 때 효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고양력 플랩. 747은 덩치가 엄청 크기에 당시 공항의 수용 능력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었고, 그 덕에 보잉 727에서 잘 써먹은 3단 고양력 장치인 플랩을 적용하여 이착륙 거리를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조종석의 발전. 747-400 이전의 모델인 747-3000형까지는 747 클래식으로 분류되며 아날로그 조종석이 특징입니다. 항공기관사를 포함한 3명의 운항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747-400에 들어와서 한골 탈퇴를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항공기관사 없이 기장 부기장 2인 승무원으로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747-400은 항공기관사라는 직업을 사라지게 한 상징적인 기체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여러 장비도 최신 전자장비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747-8에 와서 최종 진화를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장석 부기장석 좌우에 장착된 디지털 차트 모니터입니다. 보잉 747 타보고 싶네요. 저는 747 앞모습을 보면 왠지 공룡 얼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